안녕하십니까. 신구입니다. 1967년 7월 8일에 중앙정보부 김영욱 부장이 발표했던 동백림 사건, 동베를린 간첩단 사건으로도 불리는 이 동백림 사건에 파독 광부들도 연루가 됐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북한에 있는 친지들을 만나기 위해 북한 대사관을 접촉했고 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간첩 활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2006년 1월 국정원 과거사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이 사건이 단순 대북 접촉과 동조행위인데 국가보안법과 형법상의 간첩죄를 무리하게 적용을 했고 불법 연행과 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가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의 사과를 공고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동백림 사건이 파독 광부 간호사 사회에 몰고 온 파장은 컸습니다. 지하철 이렇게 돌아와요. 여기 섭니다, 동독에. 그러니까 여기 가가지고 여기 내려서 동독 다 돌아보고 오야도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유혹이 있었고 그런 유혹에 말린 사람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저도 그런 유혹을 당해봤고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한 분들이 어떤 그 정체성에 대한 다른 의도는 없었고 호기심에서 접근도 할 수 있고 근데 접근을 하는데 그거를 잘못 이쪽에 판단 보면 좀 들어보고 위원회 갔다가 이거 북한 대사관에 그 나이에 이런 북한 대사관 간단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동백림을 갈 수도 있었으니까 동백림은 딱 오면은 여권의 기록이 남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측에서 다른 시각에서 추궁할 수도 있죠. 김영! 박형. 어디 갔다 오는가? 동베를린 구경하고 오는 길이야. 에? 동베를린? 거기 뭐하러? 내가 독일에 와서 다큐멘터리 영화에 큰 관심을 갖게 됐잖아. 거기 좋은 카메라 가게가 있다고 해서 언제부터 한번 구경 가본다 하다가 겨우 시간이 나길래 갔다 왔지. 근데 왜? 왜? 김영, 큰일 나볼 소리 하고 있구만. 왜? 동베를린에 갔다가 북한 대사관 쪽하고 접촉을 해서 북한에 갔다 온 광부들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는데 모르는가? 대학 교수, 학생 등 주로 지성인들이 국제 간첩단을 조직하고 지하에서 암약해온 어마어마한 사건이 세간에 알려져 우리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영욱 중앙정보부장의 기자회견에서 밝혀진 것을 보면은 북한 괴뢰는 동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해남 적화 공작을 벌여왔는데 독일이나 폴란드 등지에서 공부하는 우리 유학생과 그곳에 가서 사는 사람들을 평양으로 유인해서 세뇌 공작을 마친 다음 이들을 다시 우리나라에 귀국시켜 대한민국의 전복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당신 정보 받고 깜짝 놀랐어요. 베를린으로 절대 가지 말고 귀국 바람? 대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얼마나 급했으면 그런 정보를 쳤겠어. 그러니까요. 여보, 국제전화 요금 비싸니까 간단히 말할게. 거기는 북한에서 온 간첩들의 활동 무대래. 그러니까 거기 얼씬 거릴 생각도 말고 얼른 짐 싸서 귀국해. 무슨 말이에요, 그게? 중앙정보부가 동베를린을 거점으로 하는 간첩단 사건을 발표했어. 네? 잘못하다간 간첩으로 몰려서... 간첩은 무슨... 거기 갈 일도 없고요. 그리고 하루하루 일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말도 아닌 얘기 하려거든 끊을게요. 죄송합니다. 병원 전화로 한국에 있는 남편과 통화를 마친 파독 간호사는 조용히 병원 휴게실로 나왔다. 언니. 정희 씨? 아까 한국에 전화하신 거예요? 오랜만에 목소리 들어서 반가웠겠다.
근데 무슨 일로 국제 전화를 다 하셨어요? 갑자기 귀국하라고 전보를 보낼게. 왜요? 동백님 사건이래나 뭐래나? 네. 아닌 게 아니라 그거 심각한가 봐요. 왜? 이수길 박사님 있잖아요. 박사님이 왜? 한국에 가서 조사받고 왔대요. 그래? 이수길 박사님뿐 아니라 광부 몇 사람도요. 그 때문에 한국 가서 조사받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리고 그것 때문에요. 서독하고 프랑스 정부가 발칵 뒤집혔대요. 동백님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 여기서 데려갈 때 아마 여기 정부 협조 없이 그랬나 봐요. 아니 그럼 이수길 박사님이 간첩 혐의를 받았단 말이야? 네. 일단 무혐의인 게 밝혀져서 다시 돌아오긴 하셨는데 한국에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외부 접촉을 일체 안 하려고 하신다나 봐요. 그래? 큰일 났네. 왜요? 내가 귀국 문제로 상의 드릴 일이 좀 있는데. 아마 당분간은 아무도 만나지 않으실 거예요. 중앙정보부의 핵심 관련자 강제연행은 외교적 마찰을 불러일으켰다. 서독과 프랑스 정부는 영토 주권의 침해라고 강력히 항의하고 원상 회복을 요구했다. 이는 결국 파독 광부 송출 중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파독 광부의 경우 1965년 사진 541명, 오진 503명, 육진 136명, 1966년 칠진 288명이었던 것이 동백님 사건이 있었던 1967년 8진 7명, 1968년 9진 3명, 1969년 10진 10명이었다. 1970년 정부는 서독 및 프랑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광복절을 기해 사건 관계자에 대한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했습니다. 이때 사형을 언도받았던 이들까지 모두 석방되었죠. 어떤 분들은 이것을 두고 중앙정보부 김영욱 부장이 주도한 고도의 정치적인 사건이라고 보죠. 어쨌든 이 사건이 파독 광부와 간호사가 일하던 독일 교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동백님 사건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독일 사회에서 간호사들은 열심히 일했고 꿋꿋하게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갔다. 그 가운데는 간호종사로 출발해 의사가 된 이들도 있었다. 간호과장님, 면담 신청을 좀 했으면 합니다. 무슨 일이에요, 미스강? 일단 앉아요. 네. 제가 4년제 야간고등학교에 다니게 됐습니다. 의대 진학이 목표라고 하더니 결국 고등학교를 진학하는군요. 네.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고등학교 4년 과정을 마쳐야 돼서요. 훌륭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어떤 식이 되었든 도움이 되고 싶은데, 근데 그게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번도 쉬울 거라고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우리가 뭘 도와드리면 되죠? 제 근무를 모두 밤 근무로 좀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밤 근무요? 네. 학교가 오후 5시에 시작해서 밤 9시에 끝이 납니다. 밤 10시부터 병원 근무를 시작해서 다음날 아침까지 근무를 했으면 합니다. 낮엔 공부를 좀 하고 등교를 하려고요. 네. 필요하다면 그렇게 편의를 봐드리겠지만 미스강이 무척 힘들 텐데 괜찮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좋아요.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편히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시 파독 간호사나 광부들이 전한 바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독일인들은 친절했고 특히 상급학교로 진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편의를 봐주었다고 한다. 정희 씨? 언니. 여기 있었구나. 지금 뭐 하는 거야? 틀니 세척 중이에요. 근데 정희 씨는 산부인과 병동에 근무하면서 웬 틀니를 씻어? 여기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중에도 틀리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독일 음식은 당분이 많잖아요. 아, 아이고,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몰라서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좋아졌어요. 아이고, 정희 씨는 이제 독일 생활이 많이 익숙해졌구나. 네. 독일 말을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게 되니까 많은 것들이 수월해진 것 같아요. 언니도 그렇죠? 그렇긴 한데 이제 겨우 독일어를 웬만큼 할 수 있게 됐는데 한국으로 돌아갈 때가 되고 말았어. 연장 신청하세요. 간호사들은 얼마든지 연장 신청 받아주잖아요. 처음에 올 때 3년만 하기로 하고 온 거라서. 에이, 아무리 그래도요. 이제 언어가 익숙해져서 중환자실 야간 책임자도 되셨잖아요. 사실 나도 더 있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아이 때문에 더 이상 아이를 혼자 크게 할 수가 없네. 그래서 귀국 전에 마지막으로 오스트리아에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정희 씨 같이 갈래? 미안해요, 언니. 저는 야간 근무 끝나고 2주 쉬는 동안에 다른 병원에서 아르바이트 하기로 했어요. 독하다. 의사가 돼야죠. 꼭 의사가 될 거예요. 독일 생활이 고되고 고달팠지만 그러나 이들은 한국의 또래 젊은이들이 해볼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 비해 임금도 높아서 간호사로 서독으로 가려는 사람이 많았고 경쟁률도 치열했다. 그래서 선거철이 되면 광부와 간호사로 서독에 보내주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들도 있었다. 당시의 분위기 조정래의 소설 한강 가운데 일부분이다. 내가 이번에 여러 가지 공약 중에서도 여러분의 귀가 번쩍 뜨이는 공약 한 가지를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서독에 가는 광부와 간호사의 문제였으나 여러분도 진작에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로 가면 떼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일반 공무원들 7, 8배가 넘는 돈을 벌어오니 그것이 떼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계약기간 3년 동안 그 돈을 벌어오면 그 사람은 바로 떼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떼부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제2차 파독 광부 모집 공고가 서울신문을 통해 나간 후 제2차 일진 300명이 출국했다. 1970년 1월이었다. 초기 파독 광부 선발이 신체검사와 적성검사만을 실시한 데 비해 지망생이 많아지면서 시험도 까다로워졌다. 신체검사와 적성검사 이외에 일반 상식 그리고 영어 시험도 봤던 것이다. 1970년대 파독 광부의 경쟁률은 30대 1이었다. 그런 가운데 1973년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한다. 오일 쇼크였다. 간호과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수업 끝나고 바로 달려왔는데. 그것보다 미스 강, 네. 한국 간호사 몇 사람이 아까부터 정희 씨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요? 어디요? 휴게실로 가보세요. 네, 간호과장님. 정희 씨, 보도 봤어요? 아니요. 학교 일로 너무 바빠서 특별히 신문 챙겨볼 시간 없었어요. 근데 무슨 일인데요? 오일 쇼크가 터졌잖아요. 네, 그런데요?
오일 쇼크가 터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독일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중단시키고 기존에 일하고 있던 외국인 노동자는 해고하자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요? 나는 학교 다니느라 바빠서 전혀 몰랐어요. 어떤 병원에서는 한국인 간호사들한테 일을 그만두게 한다는데 정희 씨 병원은 괜찮아요?